주의와 에큐메니칼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 1910년 에딘버러를 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복음주의에서 존 스토트도 뭐 이전에 좀 다룬 적이 있었죠. 조금 더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자료를 보시죠. 복음주의 에딘버러 1910년 역사적 배경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선교대회가 열리던 당시에 서구 사회에서는 전 세계가 하나라는 의식이 중대되고 있었다. 오늘날 말하는 지구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비슷한 내용이 그때도 있었어요. 전기통신과 철도교통과 기선을 통하여 세계는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 온 세계가 한 분의 주님과 하나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주어진 과제가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인터넷이라든가 IT의 발전으로 세계가 급속하게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역할이 뭐냐? 온 땅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때였고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에 못지않게 서로가 공존하는 뭐 그런 의미, 지금은 갈등과 어떤 대결 국면이 강한 그런 시기인데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적 흑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만은 어떤 근본적인 자세와 관련해서는 예전처럼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좀 더 보세요. 에딘버러 자체가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그 분수령이라는 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뭐 그런 중간에 있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선교에 있어서 경쟁적이며 때로는 분쟁이 생기기도 하면서 바로 분리되어 선교하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선교 협력이 점진적으로 중대되는 새로운 시기.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파별로 제각기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뭔가 서로 힘을 합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에딘버러다. 자, 그리고 그것은 선교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기독교적이고 교회적 활동에서도 그러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근대 에큐메니칼 운동은 에딘버러에서 탄생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의미에서의 근대 에큐메니칼 운동. 근데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 선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선교에서도 교파별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문제죠.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있어서도 교파별로 다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극좌에도 기독교 교파가 있고 구구적인 쪽에도 기독교 교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오히려 비기독교 세계와의 대립보다는 그들끼리 대립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인데 한번 조금 더 봅시다. 에딘버러 1910년 선교대회와 에딘버러가 근데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발점으로 오는데 선교대회였죠. 근데 조심할 건 대회라는 건 컨퍼런스라는 건 말이죠. 같이 모였다는 거. 같이 모였다는 거 외에 모인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협의회로 모였다 할 때는 그러니까 컨퍼런스 대회는 아무나 와요. 같이 찬양하고 뭐 선교 대회 하면은 그냥 모이는 거죠. 근데 선교 협의회 하면은 서로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견을 내놓고 의논을 해요. 그래서 컨퍼런스에는 가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소리치든 말든 따라도 되고 말아도 안 해도 돼요. 중간에 나와도 되고. 협의회는 어떤 협의를 위해서 갔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있어요. 협의회에서 결정하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또 뭔가 실행도 해야 되고. 협의회는 다소 전문적인 의지를 가진 소수가 모이는 것이고 컨퍼런스는 아무나 오되 책임이 없어요. 근데 이제 협의회를 넘어선 건 뭐냐? 어떤 제도, 교단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구속이 돼 있어요. 그 협의회 정도까지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어떤 교단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제도로 가면은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죠.
그 선교대에 모인 사람들한테 책임져라 이렇게 보기는 어려요. 뭐 그냥 단순 관람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딘버러가 컨퍼런스예요. 그까지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어떤 기운이 있다고 해도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대회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뭘 해봅시다 할 때는 그 협의회가 결성이 돼요. 그 소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한 다음에 다시 컨퍼런스를 한다든가 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어셈블리라든가 그러니까 그 총회를 만들어서 조금 더 구속력 있는 의지를 가진 모으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WCC라는 그 기구 자체도 카운실 협의회죠. 세계교회 협의회. 그 카운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건 아니에요. 거기에 가입해서 협의회에 들어갔다고 해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안 했다고 해서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에딘버러 컨퍼런스 그래서 무슨 찬양대 비슷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뭐 그 옛날에 그 멀리 아프리카 뭐 남미 이런 사람들까지도 영국까지 와서 에딘버러를 찾아와서 선교대회 갈 정도면은 보통 사건은 아니죠. 초기는 컨퍼런스로서 에딘버러 컨퍼런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그 다음에 조금 더 협의회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1차 대전을 거치면서 2차 대전 후에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 협의회로 갈 수 있는. 근데 그 세계교회 협의회는 아직도 협의회예요. 거기서부터 뭐 더 큰 제도적인 힘을 추구한다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 않고 그 협의회가 더 이상 어떻게 갈 가능성도 아직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분위기 그리고 시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 가질 수 있는 위상도 내용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런 정도를 이전에 다룬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에 교회사가 라투렛은 에큐메니컬 운동은 주로 선교 운동의 결과였다고 말한다.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 선교가 처음으로 전 세계적인 지리적 확장을 경험했고 그 결과 일치 운동이 강화된 것이다. 에딘버러는 WMC 컨퍼런스죠. 에딘버러의 WMC는 그 이전 일치운동을 계승하는 정점이 되었고 여기서 일치운동이라고 할 때 일치의 큰 의미를 그렇게 많이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뭐 선교에 협력한다든가 뭐 그 정도로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이후 흐름에 대해서는 새로운 추진력을 대했다. 뉴욕과 런던, 리버풀, 다음에 런던에서 2번 그리고 특히 뉴욕 대회를 계승한 것이었다. 멀리는 윌리엄 캐리게까지 것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선교 대회라는 것은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끼리 우리가 대략 개신교 선교사들끼리 10년에 한 번 정도 모이자는 그런 약속에 따라서 모인 것이 특별한 구성력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기구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에딘버러 대회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었다. 미래를 내다보는 역사적 안목이 깊은 소수를 제외하고 에딘버러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로부터 4년 후에 폭풍처럼 불어닥칠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회 부흥성장할 때는 어디나 교회 세우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부흥성장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흥성장하면은 이제 금방 한국에 다 개신교 천지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신교가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이들도 이런 식으로 온 세계가 기독교적인 그런 복음에 의해서 점령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 안에서 1914년 또 1938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기독교 선교 국가였던 그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스스로 안에서 완전히 주저앉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좌절, 그 이후에 WCC가 일어나게 될 때 WCC는 이전에 그 기독교 선교팀들이 말했던 적극적인 온 땅을 복음화하는 그런 복음적 확장보다는 우리 안에서의 과연 우리는 서로 어떻게 다르며
우리는 어떻게 불화 중에 이걸 극복해 갈 것이며 그런 내적인 통합이랄까, 내적인 일치, 자기 치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큰 과제가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일어난 불이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 할 일만 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사회 참여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교파들끼리 분열 문제는 어떻게 해갈 것이냐, 그러면서도 선교 협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더 이전의 그 선교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현대적으로 주어진 과제에 아주 민감하게 그 대처해 나가는 이런 방향에서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와 공격도 받기도 하고, 또 실제 추진해가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방향이 왜곡될 수도 있었고, 뭐 이런 것이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문제고, 에큐메니컬 운동이 그 세상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어떤 그 반응 차원이 있다면, 세상이 주는 그 과제가 달라지면은 그 에큐메니컬 운동의 그 방향성 같은 데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죠. 그런 점도 감안하면서 내용을 좀 더 봅시다. 이제 그로부터 4년 후에 폭풍처럼 불어닥칠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에딘버러 대회는 기독교권의 일치감을 보였고, 일치운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직적 구조를 갖추게 함으로써 이제 곧 불어닥칠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폭풍 속을 잘 통과하여 WCC를 중심으로 하는 20세기 활동에 대해서 선구자 역할을 했다. 에딘버러 이후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은 에딘버러에 나타났던 낙관적 확신들을 깨트려 나갔다.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을 비롯한 많고 커다란 사건들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때까지 선교개점에 나타났던 서구 우월주의의 결정적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WMC가 열렸을 때 선교 활동에 있어서 위대한 세기는 이제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던 셈이다. 1910년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는 근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요람이었다. 거기서부터 신앙과 직제, 이건 그 신학을 주로 다루는 분야고, 삶과 봉사, 라이프 앤 워크이라는데, 이것은 참여적인 운동을 하는 데고, 이 두 개의 흐름이 연합해서 1948년 WCC를 결성하였으며, 1961년에는 IMC 선교 분야죠. 그러니까 WCC의 선교 복음전도의 축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 흐름이 하나로 모이게 된 게 WCC죠. 에딘버러에 모인 대표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 선교회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선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교회 분열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선교의 일체를 바라보았다. 근데 그 맨 밑에 단락을 보세요. 맨 밑으로부터 네 번째, 이런 문서들에 나오는 나라들이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실상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거는 그 이전까지고, 자 여기서 킹덤은 선교를 통하여 교회의 제도적 또는 지리적 확장이라는 의미로 판단되는 것이다. 물론 교회의 제도적 확장이라는 말은 선교단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 의미에서의 제도적 지리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제도적 지리적 확장이라는 개념이 조금 에큐메니컬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조금 틀을 달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어떤 미래적인 차원의 그런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 이 구분이 조금 이제 여기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은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확장해서 쭉 가는 것이 미래론적 하나님의 나라라면,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놓은 그것이 우리 편으로 오는, 몰트만 신학에서 커밍이라는 말을 쓰죠. 저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커밍, 하나님의 오심, 뭐 이런 거 다음에 또 말할 기회가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복음주의의 내용과 존 스토트가 어떻게 에큐메니컬 쪽으로 오는가 하는 거하고, 또 에딘버러에서 좀 달라진 내용, 그래서 복음주의 에큐메니컬을 조금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과제는 어떤 거냐면은,
두 자료를 드렸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충실히 정독을 해서 50% 정도로 정리를 해서 핵심을 정리를 해서 50% 정도 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건 핸드라이팅이 아니라도 좋고 여러분들이 충실히 자료를 보고 이해했다는 맥락에서 복음주의에서는 어떻게 에큐메니컬에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에딘버러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의 그 시대적인 격변과 관련해서 달라졌는지 이런 점에 주로 초점을 두고서 두 자료를 반 정도씩 50% 정도씩 줄이면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되게 해서 제출하시면 그것을 과제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강의로 마치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